예, 10시 54분, 11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있는 날이고 금요일이어서 오후장이 또 좀 까다롭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 터닝포인트에서 수급 이슈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연 앵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못 와서 제가 이제 앞코너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아쉽죠? 네,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인데 사실은 미국이 반등이 나오다가 반등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다시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저희가 10시 시작되는 강보합으로 상승세를 좀 상대적으로 보였는데 코스닥만 뭐 지금 나올러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금요일 오후장 가면서 좀 시장이 무거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수급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관 외국인 매도 코스피죠. 외국인이 2,700억 팔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입니다. 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가 많은데요. 이 정도면 뭐 개인들이 어쨌든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면 개인은 매도로 잡히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면 개인은 매수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산다, 지수를 올린다는 것보다 카운터파트가 사면 팔고 팔면 사게 되는 거 잡히는 거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쪽을 좀 매도하면서 또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군요. LG전자를 많이 삽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은 사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오늘은 LG전자, LG이노텍, 기아, 카카오나 크래프톤 이런 약간 플랫폼 이런 쪽도 좀 눈에 보이고요. 알테오젠, 2차 전지도 에코프로 비엔도 보입니다. 외국인들 순 매도하고 있는 거는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도네요, 그렇죠? 반대죠. 장이 오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의 매수인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그리고 금융사 FNF는 조금 이슈가 좀 있었죠. 협력사하고 이제 피소를 당했다는 얘기 이런 것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요. 대체적으로 최근에 강했던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 순매수 종목 SK스퀘어, 넥슨게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스페타시스, 원익 IPS 확실히 보면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들은 조금 몸집을 좀 가볍게 해서 가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 매수 종목의 또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탑10 종목을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투자 아이디어, 탑5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10 종목들, 종목 이야기. 결국은 시장보다는 섹터와 종목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쉽지 않네요. 그죠? 네. 네. 자,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탑10 종목에 삼성전자, LG전자는 아까 기관 외국인들 순매수했었죠. 삼성전자는 매도했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이오 쪽 뚝배 보입니다. 팩트론, 알테오젠도 있고요. 크래프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네오셈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TSMC가 어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장에서 오르는 것 같더니만 또 밀렸고요. 역시 반도체주는 지금은 TSMC 실적 가지고는 좀 들어올리기 어려워 보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TSMC가 증명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우린 잘 가고 있다. 근데 사실은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 뭐 대만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뭐 우리의 반도체를 대만이 다 뺏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요 회사들 CEO들은 다 대만계 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트럼프는 이제 예전에 집권했을 때는 너희들의 일자리를 중국인들이 다 뺏어갔어라고 해서 집권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 반도체를 대만이 뺏어갔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너무 이제 정치인들의 수사에 이제 유력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를 나누기 시작하고 미국도 그러니까 한 일주일, 한 3, 4일 정도를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올라갔고요.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이 좀 이제 이 기회를 핑계 삼아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바뀐 건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TSMC 건 가격만 떨어졌다. 그렇죠. 심리만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련주라고 올라왔던 종목들 보면 실적 기반이 안 되는 종목들은 도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분기 실적 발표 뭐 계속 꾸준히 나올 텐데 그러면서 다시 반도체도 제자리를 잡아갈 걸로 보이고요. 반도체가 트럼프의 뭐 피해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과연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AI 산업 지금 현재는 그쪽이 가장 투자가 핫한데 그거를 발목 잡을 수 있는 트럼프가 발목을 잡으면 본인의 나라의 발목을 잡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 게 반도체 산업이나 AI의 트렌드는 트럼프가 사실 어찌해서 방향이나 물꼬를 뒤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노이즈는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규제 이런 거 했다 그랬을 때 꽤 흔들린 바가 있잖아요. 예, 중국으로 뭐 장비 납품 반입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건 동의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동의하고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호황이라고 보더라도 고민이 기업별로 있는 거죠. 특별히 상대적으로 잘 가던 SK 하이닉스와 그쪽 계열의 한미 반도체나 이런 쪽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런 쪽은 기회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 쪽이 가고 하이닉스는 좀 눌릴 타이밍인가요? 삼성은 덜 빠진 이유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연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항상 불안하죠. 최근에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트럼프의 이 말에 그러면 거꾸로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지겠구나 하고 파는 쪽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오히려 기회다. 없는 분들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주변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15만 원대 살 걸, 18만 원대 살 걸.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20만 원대 살 걸. 그렇죠. 근데 올랐다 떨어지면 못 사. 예. 근데 지금이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삼성전자는 꾸준히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텐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 중에 CXL 관련돼서 2.0 버전 관련된 디램을 256기가 디램을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CXL을 좀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방식이죠. 근데 이게 거기에 링크에 디램을 꽂아서 결국에는 뭐 CPU, GPU, SSD가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얘가 메꿔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서버나 이쪽에 CXL의 사용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 버전 관련돼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일부 이제 저는 관련주는 네오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오셈이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엑시콘이라든지 워킨스전자 이런 종목들도 어제부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쪽은 다른 이슈인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 로봇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으니까 조금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각 회사마다 이슈는 다르지만 여전히 지금 HBM 관련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죠. 그거는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AI 산업 발전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 3일 사이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 뭐 바이든의 정책 서로 선거전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밖에 없지 회사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2분기 실적 나오면 또 깜짝 놀랄 텐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SK 하이닉스 실적이잖아요. 네. 당초 제가 26일 체크했는데 오늘 보니까 25일이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도 이제 최애 종목 가운데 한두 개잖아요. 여쭤보려고 하는데 답을 네. 주셔서 네. 어쨌든 반도체는 흔들릴 때 담는 기회다. 네. 네. LG전자는 잠깐 언급하셨는데 LG전자는 사실 반도체 종목이랑 좀 엮는 거는 좀 결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네. 로봇이랑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전자가 한동안은 전장 관련돼서 뭐 좋아진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꾸준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 사업이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쪽도 좀 타격은 입을 것 같은데 가전도 잘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로봇인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이제 여러 공장들 그다음에 인텔이랑도 뭐 제휴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 B2B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관련돼서 그럼 협력 업체인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향후 행보는 아마 그쪽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좀 당분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올라온다 한번 볼까요? LG전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좀 제가 보자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좀 이렇게 가볍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죠. 계속 좀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올라와서 그래도 11만 1,000원이거든요. 10만 원 밑에서 뭐 9만 원 이렇게 한 장 동안 이제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보면 전고점 좀 돌파하려는 시도는 나타나고 있네요. 예. 밸류로 따지면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소위 뭐 어느 정도는 좀 값을 받아도 되는 가격일까요? 네. 근데 LG전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데 더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눌리는 게 뭐 저는 뭐 가버넌스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예. 가버넌스 이슈 이런 것들이 여전히 LG 그룹 전반적으로 누르고 있는 힘이 좀 강해서 조금 주가가 항상 탄력을 받지 못하는 오르면 이제 예. 또 매물 맞고 밀리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주주분들이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LG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업황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하고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체에 물론 기대감들은 최근에 있고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옵니다. LG전자까지 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탑10 종목들을 보고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LG전자까지 얘기했고, 네. 설명하기도 전에 넘어가 버렸네. 2차 전지로 에코프로비에. 네. 그러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전지는 조금 여러모로 인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야 될 타이밍에 트럼프 후보의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심리적으로 악화됐잖아요. 네. 아까 이제 반도체는 뭐 트럼프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업황 자체가 개선된다. 근데 2차 전지에도 그 논리가 적용됩니까? 좀 다릅니까? 그 2차 전지는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할이 컸다. 돈을 줬죠. 예, 정치 후원금을 내겠다라고 예, 했고 트럼프한테. 그래서 트럼프가 아예 일론 머스크가 아예 그냥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 줬는데 전기차 죽일 수 있을까요? 예, 못 죽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내연기관 관련된 차들, 뭐 포드라든지 뭐 이런 쪽도 이제 트럼프를 좀 밀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생각보다 2차 전기차를 까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네, 예. 그리고 내연기관도 생각보다 뭐 똑같이 좋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전기차로의 완벽한 전환, 2035년까지 뭐 전기차로 다 바꾼다. 네. 이거는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 상존하는 병용으로 같이 가는 전기차 산업은 전기차 산업대로 또 그다음에 내연기관은 내연기관대로 자동차 산업이 예. 있는 그 근거지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밭이니까 그죠? 예, 양쪽 다 지금 예. 발을 다 걸치고 있는 그 상태여서 예전보다는 이제 그건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어제부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게
오히려 2차 전지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가 더 걱정되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지금 가장 큰 분야가 지금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겠죠. 예.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더 커서 작년에 사실은 현대차가 다 벌어먹여 살렸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예. 그럼 현대 기아가 번 돈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지금 사실은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가 가장 마켓쉐어를 많이 차지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무조건 관세 10%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에 관련된 보고서도 좀 나왔던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FTA 협상으로 인해서 사실 관세를 한 2.5% 정도 내고 있는데 10%까지 늘리면 사실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그 횡보 그거에 대한 우려도 아마 지금 현대기아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조금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근데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근데 네. 너무 지금 이번 주에는 너무 쏠렸어요. 마치 대통령 된 것 같은 느낌. 뭐 네. 선거가 끝난 것처럼 맞아요. 총이 귀로 스쳐서 이제 뭐 국사일생으로 살아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이슈가 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좀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물러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후보가 교체되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거 보면 2차 전지 환경이 뭐 그렇게 트럼프의 부상 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심각하게 눌릴 거면은 아니다. 2차 전지도 그렇죠. 가던 길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전히 뷰는 똑같습니다. 여름에 사서 뭐 내년까지 끌고 가면 좋은 성과 낼 텐데 만약에 내가 이게 불안하시다라고 하면 확실할 때 들어가는 거는 뭐 대선 끝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기업별로 얘기 조금 할게요. 뭐 에코프로 BM이나 우리가 이런 쪽은 사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를 대표하니까 그 정도로 업황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SK 이노베이션과 ENS가 결국은 시장의 예측대로 합병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SK 온 구학이잖아요. 맞습니다. 라이언 일병이 아니라 SK 온 일병 구학인데 어쨌든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뒷배를 좀 달았어요. 네, 그렇게 보면 SK 이노베이션 온이 속해 있는 SK 이노베이션이나 SK 그룹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SK그룹은 지금 회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거죠. 뭐 이게 이혼 사건 때문에 그런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SK온도 투자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근데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 시기가 왔는데 언제까지 상장하겠다는 이제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방법을 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장 검토해 본 그러니까 SK그룹 내에서 뭐 자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똑똑한 분들이 계산해 보니까 ENS랑 합병해서 SK온을 빼내서 상장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SK 에코플랜트 같은 예전 SK 건설이죠. 거기도 비상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회사 다 지금 투자자들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려줘야 돼서 지금 상장 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보면 되고요. 다행히 합병 비율은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ENS 입장에서는 좀 나빴겠지만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이제부터는 조금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주가는. 근데 어제는 생각보다 약한 흐름을 이어가서 오늘 뭐 향후에는 SK 이노베이션 상장 전, 그러니까 SK온 상장 전까지 조금은 좀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온이 계속해서 이제 분기 흑자 난다는 얘기가 계속했는데 양치기 소년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포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네네. 되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결국은 SK온을 살리기 위한 거고 온이 이제 조금이라도 흑자 기조가 되고 나면 이제 어쨌든 온을 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떼기 위한. 그렇게 보면 SK온은 뭔가 좀 에너지를 장착했기 때문에 업황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면 사실은 뭐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그죠? 기회가 있죠. SK 이노베이션도 기회가 있습니다. LNF는 뭐예요? 네, 3천억 연구체 발행 추진. 뭐 여기도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하겠다는 건데 연구체로. 네, LNF는 이것도 쉽지 않죠,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쉽지 않고 다 지금 양극재 업체들은 쉬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온 재료를 지금 싸게 팔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근데 좀 지나고 보면 그런 재고 자산이 정리되고 나면
오히려 지금 사는 것들은 나중에 비싸게 팔겠죠. 네, 그래서 싸게 사온 재료들을 가지고 또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제일 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엔과 LNF 같은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들은 여전히 뭐 LFP에 대한 또 수요 증가에 따른 또 이제 삼원계 관련돼서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러면 중형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차는 아니어도 중형차, 중급 이상의 차들에서에만 적용된다고 하면 예전에 기대했던 양만큼은 안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커지면 좋아질 텐데 그런 시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겨울이 좀 지나서 네.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뭐 2차 전지가 뭐 이제 뭐 다시 찬바람 분다, 매도하자 그런 결이 아니어서요. 네. 다행이고요. 바닥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세요. 다음 탑10 종목 가운데서 펩트론하고 알테오젠이 있네요. 바이오 얘기를 하죠. 결국 뭐 여러 미국 대선 정치적 노이즈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외풍에서 피해가면서 좀 이렇게 수급도 들어오고 관심 있는 게 이제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인데 미국에서는 로슈가 비만약 쪽에 뭔가 성과를 이뤄내면서 기존의 이 뭐 일라일릴리나 로보노디스크나 이쪽에 주가가 빠지고 또 좀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제 일라일릴리랑 로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특허가 종료되는 이슈가 또 있고요. 예.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들이 또 치고 나올 거고 그 기회를 틈타서 지금 뭐 패치형, 뭐 경구용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전 작년에 핫할 줄 알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다시 좀 더 핫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봤더니 한 17개 정도 종목이 나옵니다. 예. 뭐래도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회사들이 GLP-1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언급됐잖아요. 뭐 네. 그 최근에 뭐 펩트론이 많이 얘기되지만 DX, VX 뭐 이런 종목들 뭐 상한가 가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저런 종목들 보면 이제 후보 물질을 찾았다, 개발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임상도 안 한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저런 이슈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 있고요. 물론 이제 트레이딩하기에는 가장 재밌겠죠.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는 펩트론과 뭐 인벤티지랩, 뭐 한미약품 이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펩트론은 어차피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건 아니고 비만 치료제의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거 한 달에 한 번밖에 바꿔주는 이제 형태 서방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지금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술을 실험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일라이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인벤티지 랩은 또 유한양행이랑 그 한 달에 한 번 맞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나머지 3차 제약은 경구용으로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경구용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뭐 파스로 유명한 데니까 패치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알테오젠이 뭐 대박을 한번 터뜨렸고 최근에 또 ABL 바이오 얘기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빅테크에 관한 빅테크란다. 바이오텍에 관한 얘기. 잠깐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바이오텍은 저도 제일 바이오 투자에서는 가장 제일 편한 섹터인 것 같고요. 펩트론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텍 그런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은 이제 다이치샹교 이제 일본 제약 ADC의 이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약사에 대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또 8월에 이미 이제 또 임상 3상 종료되면 또 이제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의 이제 S제형의 그 임상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안 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알테오젠도 조정시 매수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조만간에 좋은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지금 안 사시면 후회할 수도 있다. 네.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제목 같은데. 네. 예, 탑10 종목에서 찾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